우리 92번을 좀 다시 볼게요. 아, 310. 내가 지난번에 약간 잘못했었어. 자,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일단 PQ 저렇게 나와 있고 P는 Q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자, 실수 X라고 한 상황이고. 자, 일단 PQ가 방정식으로 나왔는데 일단 먼저 요 놈을 집합으로 바꾼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자,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근이 3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이야. 그럼 많아봤자 2개 나오겠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3개짜리가 2개짜리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요 놈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아닐 거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자, 그러면 뭐 중근이 생기거나 허근이 생기거나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얘를 이제 어쨌건 뭐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딱 0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때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된 거고 그럼 요 놈이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근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1 하나 있을 거고 요 놈이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는 거야 일단. 자,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아닐 거다라는 걸 이제 전제에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Q도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3을 넘기면 이거든가가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PQ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파악을 했고 자, 단계별로 좀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쨌건 여기 있는 모든 놈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일단 알 수 있는 게 1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1이 Q의 원소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가 될 거고. 자, 그 놈을 한번 해결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얘가 1이든가 얘가 1이든가. 자, 요 놈이라면 2 넘기면 B가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서는 B가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에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자,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뭐가 안 될까? 왜 안 되지? 절대값을 씌운 놈이 B야. 그러면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되고 B는 1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B가 1이니까 Q 집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Q에는 요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B가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그러면 Q가 2랑 1이다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 요게 1단계인 거고 자, 그럼 결국 P에 있는 요 1 알파 베타 요 놈들은 1, 2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일단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지금 알파 베타 중에 분명히 막 겹치는 게 있을 거니까 원소가 3개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일단 표현을 해본 거고. 자, 그럼 1이 일단 여기 있고,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 있을 수 있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아니어야 되고 1, 2 안에서만 놀아야 돼. 자, 여기다가 잠깐 적어보면 서다세 아니고 1, 2 중에서만 놀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알파 베타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1, 1 가능한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1, 2도 가능한 거고, 뭐 순서는 상관없이 쓸게. 그 다음에 2, 2도 가능한 거겠지. 자, 참고로 요놈의 균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지금. 자, 1, 1, 1, 2, 2, 2 가능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뭘까? 허근. 응? 허근. 허근일 수도 있는 거지. 알파 베타가. 요런 상황이 가능한 거야 지금. 얘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 요놈들이 이제 요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건데, 자, 이 중에 1, 2, 3, 4 중에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요건 아니겠구나 싶은 게 있어. 요 부분을 내가 지난 시간에 간과했었는데, 얘는 무조건 안 된다가 있어.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 아 1번 1번 왜? 저 곱해서 1단에 좀 4니까 그렇지. 그럼 뭐도 안 돼? 2번도 안 되지. 자, 우리 2차 방정식 열심히 했던 때로 돌아가 보면 A는 모르니까 두근의 합은 모르는데 두근의 곱이 4여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는 되는 거네. 그리고 허근도 뭐 가능한 거지. 곱해서 3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1번, 2번은 안 되고 3번이랑 4번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자, 3번이었다면 알파, 베타가 다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중근이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요래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 뭐 판별식을 써도 되고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되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A는 뭐가 나와? 8이 나오게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상황은 둘 다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되는 거네. 그러면 판별식은 얘가 0보다 작다. 자, 얘는 뭐야? 전개할 필요 없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4를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지금 우리 겹치는 걸 찾고 있을까? 아니면 범위 같은 걸 쪼개서 하고 있는 걸까? 범위는 아니지만 뭔가를 쪼개서 하고 있는 거지. 즉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찾는 게 아니고 합집합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걸 싹 다 합쳐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오케이? 이래 놓고 정수 A는 그러면 요거 이걸 싹 다 합치면 여기까지 10, 21, 36 요게 답이 되겠네. 오케이? 고!
95번으로 가보자. 자, 95번 보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했고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일단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어. 뭐 양수라는 조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모든 양수야. 그러면 x에 모든 양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 2, 3뿐만이 아니라 뭐 0.1, 0.001도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1차 부등식처럼 나왔으니까 부등식을 풀듯이 한번 해결을 해보면 x가 a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모든 양수가 요 x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a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거 있나?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와버리면 되겠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요 부분에 만약에 음수가 왔다고 해봐. 뭐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러면 모든 양수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0이 들어갔다고 해봐. 그래도 x의 모든 양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양수 하나가 왔다고 해봐. 되게 작은 0.1이 왔다고 해보자. 그렇더라도 0.1보다 더 작은 양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 a 플러스 3을 봤을 때 이 플러스는 안 되고 마이너스랑 0만 된다. 그래서 결국 요 a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옛날에 수능이었는지 모의고사였는지 거기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뭐 요즘은 이제 너무 쉬워져서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미리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뭔가 명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부등식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특히 부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 부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차 부등식처럼 해놨는데 이 x가 뭐 양수 어쩌고 이런 부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부호 얘기를 하면 뭐 말로 표현하기는 좀 거시기하긴 한데, 자, 부호 얘기가 나오면 풀 때도 부호로 풀어본다.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제 너네도 바로 얘기를 했다시피 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라고 이제 바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좀 복잡할 때가 있단 말이야. 문제 풀다 보면. 그럴 때는 지금 뭔가 x에 대한 부호를 얘기했으니까 나는 a 플러스 3도 부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0이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야. 우리 이미 그전에도 비슷한 거 했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였나? 이런 거 하면서 이러면 뭐 xy가 0보다 작단가 뭐 이런 명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요게 맞냐 틀렸냐 했을 때 xy를 하나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가 일 때 되는지 0일 때 되는지 마이너스일 때 되는지 이런 얘기 했었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부호 관련된 뭔가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부호로 해석을 해서 풀다 보면 답이 또 금방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95번은 쉬운 문제지만 이제 명제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6번.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집합 x의 모든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요게 거짓이어야 돼. 거짓이어야 되고 집합 x의 개수야. 그러면 집합의 개수는 항상 우리 부분집합 개수처럼 접근을 하는 거지 일단. 자, 이거 한번 봐보자. 일단 또 모든 나왔어. 모든. 자, 모든 놈이 요 놈이다가 거짓이어야 되는데 이거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심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 근데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거나 거짓이다라는 것을 뭔가 풀어내는 게 좀 이상할 때가 많아.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의 뇌 자체가.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지. 그냥 초딩 때부터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면 이상하게 막 틀릴 때가 있단 말이야. 아는 건데도. 웅이 같은 애가 이제 그런 거 잘 틀리겠지 이제. 겁나 빠르게 체크해놓고 뭐 이렇게 된다고. 특히 막 이런 경우 있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1, 2, 3, 4, 5번이 있는데 1, 2, 3번까지는 옳지 않은 거 잘 찾다가 4번, 5번에서는 갑자기 옳은 거 찾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글루이 왜 웃어 갑자기?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 보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옳지 않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원래 잘 안 해 사람이. 그러니까 맞는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다를 곧대로 푸는 게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어서 일단은 거짓 그대로 푸는 거랑 살짝 바꿔서 푸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일단 그대로 푸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요 부등식 먼저 한번 해결해보자. 이거 인수분해를 딱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데 요 사이 접속사는 뭐지? 또는이야. 큰일 나 이거.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컴마로 대충 쓰잖아. 근데 명제에서는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또는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간혹 가다가 그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여기 또는이라고 안 써가지고 감점 엄청 당하는 애들 있어. 꼭 조심해야 되고. 자, 또는이야 또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약간 간단하게 말을 바꿔보면 x의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다 가 거짓이어야 된대. 자, 막 느낌이 안 올 수 있어. 거짓이다 보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집합 x가 2, 3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러면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다가 맞냐? 맞잖아. x의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잖아. 자, 여기서 또는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또는은 합집합이야. 오케이? 자, x의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다가 맞는 거야 이거. 참이야 참. 우린 거짓을 찾고 있고 벌써 막 헷갈려. 참 거짓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x에 2만 있어. 그러면 x의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다. 맞아? 이것도 참이야. 자, x가 1, 2, 3이야. 이러면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다. 거짓이지. 이런 거 찾는 거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1만 있다면 어때? 이것도 거짓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 이런 거 찾는 거지. 지금 이런 거. 어떤 걸 찾는 거야? 2, 3 외에 딴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말로 한번 풀어보면 2, 3 외에 다른 원소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자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2랑 3이 있어야 되나? 2, 3은 굳이 상관이 없지 별로.
2, 3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네, 요거. 우리 집합에서 이제 했던 건데. 자, 세트를 나누는 거지, 세트. 2랑 3을 한 세트. 그 다음에 2, 3이 아닌 놈 세트. 이렇게 했을 때. 자, 요놈들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이 중에서는 한 개 이상. 이 중에는 한 개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빵 개 이상이면 그냥 부분집합 개수 2에 제곱하면 되는 거. 여기는 2의 세제곱인데 3C 0 아니 3C 0 빼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끼리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7 해서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재밌지? 자, 그 다음에는 뭘 이용해서 좀 풀어볼 거냐면 부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마지막은 당연히 똑같은 결론이 날 거야. 자, P가 참이면 P는 어떻게 되어줄 거야? 부정을 하면 명제가 됐건 조건이 됐건 부정을 하면 뭐 명제라고 봐야겠지. 참거짓이 있다 그랬으니까. 자, 어떤 명제를 부정을 하면 참거짓이 무조건 바뀐다 그랬어. 무조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나중에 볼 거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거야. 즉 지금은 우리가 P가 거짓이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나 P가 참이다로 한번 가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갈게. x의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다. 이걸 부정을 때려야 돼. 그럼 뭘까? x는 부정 때리는 거 아니지. 갑자기 여기서 뭐 x의 여집합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x의 어떤 원소는 2도 아니어야 되고 3도 아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냥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거짓이다 라고 해야 될 때는 물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막 얘를 들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 말 자체가 이 녹색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원소는 이거다. 그 말은 어떤이니까 딱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 즉 2, 3 외의 원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결국. 즉 부정을 때려봤더니 잠깐만 이 얘기는 써놔야겠다. 영이 3. 부정을 때려봤더니 이 얘기가 그냥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꼭 부정을 때려서 참으로 풀어야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내가 뭐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수학은 이렇게도 때려보고 저렇게도 한번 때려봐야 돼. 그래서 그 문제마다 상황마다 뭔가가 약간씩 다를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달라서 어떤 문제는 거짓으로 푸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바꾸니까 그냥 바로 끝날 때도 있고 물론 이 말이 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좀 더 이제 남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 그래서 어쨌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짓 그대로 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을 때린 다음에 그놈이 참이라는 걸 밝히는 거야. 자, 이거 나중에 우리 귀류법이라는 걸 했거든. 귀류법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할 건데 바로 잘 안 돼. 그래서 걔는 반대야. 부정을 때린 다음에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옛날에 우리 개념 원리로 할 때 그 얘기 했을 거야.
민석이가 남자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부정을 때려보는 거지. 그럼 민석이가 여자다 해놓고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제. 뭐 그렇게가 더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잠깐 보너스인데 내가 수정을 해서 이제 나중에 달려있는 앞부분에 있을 건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요런 모든 x가 이거다를 부정 때리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지만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틀렸어. 야, 웅이랑 민성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도 했는데 이거를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놈의 정답이 요게 맞아.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우리가 부정을 할 대상이 아니라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배웠다면 배운 사람도 있는데 정의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체 집합 U에서 모든 X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걸 부정할 때 전체 집합을 바꾸진 않겠지. 그런 느낌처럼 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거야.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쳐. 그럼 이걸 부정할 때 대한민국을 뭐 북한으로 바꾸진 않잖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전제 조건 같은 건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 뒷부분 뭔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부정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얘는 그대로 놔두고 요 놈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x의 모든 원소를 부정할 때 x의 여집합으로 가진 않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전제 조건. 우리가 요 안에서 얘기할게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이해됐지? 요걸로 다시 지금 아까 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 97번. 실수 x라고 했고 또 조건이 두 개가 나와있어. 자, 이번에도 거짓 어쩌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아까랑은 약간 다르긴 할 거고 얘는 사실 어떻게 풀든 뭐 이상한 건 마찬가지야 약간. 자, 일단은 그대로 가볼 건데 이 Q 먼저 해결을 해볼게. 자, Q 먼저 해결을 해보면 큰 크작작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샵 넘기면 얘가 이게 이제 Q가 되는 거지 이제. 자,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P명 Q이다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거지. 그렇지? 자, 한번 해보자. 일단 P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Q를 한번 해볼 건데 Q가 지금 큰 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있는 거. 자, 지금 이 상태면 P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자, 근데 얘가 뭐 아예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 아예 이쪽에 있어. 이것도 포함된 거야. 그럼 이 사이 어딘가는 포함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쭉 온다고 생각해볼게. 쭉 오다가 여기에서 걸렸어. 이러면 어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러면 거짓인 거지, 그지? 그리고 더 오다가 더 또 막 오다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것도 거짓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식을 먼저 만들고 좀 들어갈 건데. 자, 이 파란색이라면 지금 요 K 플러스 1이 여기란 얘기고, 보라색이라면 K 마이너스 3이 여기란 얘기고, 크기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등호 파악해보면, 자, K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이래도 포함 안 되는 거니까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돼요. 이렇게 돼도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참인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면. 자, 벌써 막 참 거짓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막 한다고 머릿속이. 자, 어쨌건 이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면 넘어가서 뭐야? 이게 될 거고, 요놈을 해결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정수의 최대는 9, 최소는 2. 이걸 합쳐서 11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이거를 잠깐 하나 더 설명해 보면 동영상이 되면 참 좋을 건데. 이런 거지.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쭈르륵 오다가 요때부터 안 되는 거고, 또 막 오지. 또 막 오다가 요때부터는 다시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일단 뭐 고지고대로 푸는 방법인 거고. 자, 그대로, 자, 이거를 이제 좀 바꿔서도 풀어볼 건데, 바꿔서 풀어도 뭐 이런 짓거리를 하긴 해야 돼. 이런 짓거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뭐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특히 아까도 우리가 등호 파악하려고 했더니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참이고 거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야. 참인 걸 찾는 게 아니고 거짓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뭐 포함이 되면 또 이게 참이니까 안 되고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니까 등호를 넣고 막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자, 그러면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얘는 아까는 96번 같은 경우는 어떤 명제 딱 하나 있고 요 놈이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그걸 부정을 때려서 했잖아. 근데 얘는 P명 Q이다야. P명 Q이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거냐면 반리의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거야. 반리의 느낌.
발리의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거고. 자, 그러면 요놈의 발리는 얘는 맞고 얘는 아닌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P 그리고 나 Q 여고 집합으로 써본다면 뭐 요거였지. 자, 근데 발리라는 게 저런 부분에 원소 딱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한 개만 있어도 거짓이 되는 거야. 이게 발리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모든보다는 어떤의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거를 다시 말을 해보면 어떤 x가 뭐 집합으로 가볼게. 이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좀 더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P랑 Q의 여집합이 겹치기만 하면 되고 포함 뭐 이런 게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그러면 P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될 거고 Q는 이제 사이값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요게 될 거란 말이야. 자, 비슷한 방법을 해볼까요? 이게 P인데 저쪽에서 또 오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와. 현재는 겹치는 부분은 없지. 쭉 오다가 이렇게 되면 겹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쭉 가다가 요때까지도 이제 겹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계선을 보자면 이렇게 오다가 딱 걸쳤을 때부터 겹치는 거야. 가다가 요때부터 다시 안 겹치는 거고. 이해되지? 자, 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써볼게. 일단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호. 자, 지금은 거짓 아니고 진짜 겹치는지를 찾는 거야 이제. 자, 등호를 찾아볼 거야. 자, 딱 걸쳐졌을 때도 겹치나? 겹치지. 그럼 등호 들어가. 이때는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안 들어가. 그래서 요거니까 이거. 이거니까 이거여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어쨌건 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하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여러 개를 전부 다 동시에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걸 막 부등식을 이동을 시킬 때 크크작작 이동시키는 게 어쨌건 불편해.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이값 이 조그마한 사각형을 옮기는 게 훨씬 편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거짓이면 계속 얘기하지만 거짓을 얘기할 때는 이게 참이면 빼야 되고 거짓이면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부정과 긍정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려. 그래서 그 얘기는 언니한테 안 했었나?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든 사실 뭐 이 문제는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가 뭐 크게 상관은 없으나 너네가 경험은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거짓으로 풀 때는 뭐 이런 거구나, 뭐 참으로 풀 때는 이런 거구나, 뭐 발리로 풀 때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하나 잡고 들어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난 그냥 뭐 닥치고 그대로 풀어야지 했는데 아씨 좀 뭔가 이상해. 그러면 바꿔서 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